안녕하세요. 남맞이의 공동체 대화마당을 진행하는 안병주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마을과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와 소식을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이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토종 씨앗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농부들이 대를 이어 심어오던 토종 종자가 점점 사라지고 외국계 종자 회사에서 씨앗을 사서 쓰는 상황입니다. 최근 10여 년간 우리나라가 종자 사용 대가로 해외에 지급한 금액이 무려 1357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심각한 일입니다. 오늘 남해에서 토종 씨앗을 찾고 보존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신 남해 토종종자 사업단의 김한숙 단장님, 남해 여성농민의 구점숙 사무국장님, 그리고 장미건 선생님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스톤즈의 언젠가는. 그냥 그렇게 살았죠. 매일 그냥 살았죠. 앞날은 안 보이고 답답하기만 했죠. 똑같이 반복되는 의미 없는 시간들. 나만 이러는 건지 당신도 그런지. 넌 결국 잘 될 거라고 모두들 위로하죠. 그러나 내가 원한 건 그런 위로가 아니야. 이 길이 맞는 건지, 정말 이 길이 맞는 건지 이젠 자신이 없어. 그냥 흘러갈 뿐. 언젠가는 좋은 날이 내게 올까. 언젠가는 기쁜 날이 내게 올까. 힘을 다해 자 다시 시작해. 언젠가는 좋은 날이 내게 올까. 언젠가는 기쁜 날이 내게 올까. 힘을 다해 자 다시 시작해. 시간은 흘러만 갔지. 난 자꾸 지쳐가 있고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었지. 버티림도 없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게 살던 내게 그가 찾아왔네. 그가 내게 말하네. 같이 가자 하네. 손을 내미네. 그와 함께 걸을 때 내 길이 보였네. 이제 나는 기쁘게 그 길을 간다네. 춤추며 나는 가네. 이건 기적이야. 언젠가는 좋은 날이 내게 올까. 언젠가는 기쁜 날이 내게 올까.
네. 오늘 토종종자, 토종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쁘신 가운데도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일단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좀 나눠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남해군 여성농민회 그리고 토종종자사업단 활동하고 있는 김한숙입니다. 저희 토종종자사업단은 남해군 여성농민회 소속이라서 저희들이 보통 소개할 때 여성농민회를 앞에 세우고 토종종자사업단 이렇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성농민의 사무국장 구점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성농민의 장미경입니다. 네. 다 여성농민 분들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남해군 여성농민회 남해 토종종자사업단이라고 이렇게 네.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남해 토종종자사업단에 대해서 대표님이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남해 이제 토종종자사업단은 20년에 이제 저희들이 활동을 시작했고요. 20년은 거의 교육을 받았고 2020년도. 예, 2020년도. 네. 이제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여성 농민이 이제 그 농민이 아닌 남의 군민들과 할 수 있는 활동 중에 또 의미 있고 그리고 이제 전국 여성 농민에서 계속 하고 있던 토종 종자 사업단을 우리가 이제 참 꾸려보자. 네. 그렇게 해서 꾸렸고 지금 이제 3년 차 하고 있는데 토종 종자 사업단은 그야말로 이제 이름에서 다 나오죠. 토종 종자, 토종 씨앗을 이제 우리가 지금은 보면 좀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교육을 또 받고 또 이제 남해 관에는 어떤 씨앗이 있는지 한번 찾는 활동을 시작으로 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걸 하다 보니까 한 3년 하다 보니까 회원들이 어린이 농부학교에서 토종 씨앗을 우리가 이제 한번 키워보자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이제 보통 한 해 큰 행사로는 토종 한마당 이제 조그만하게 축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유전 자원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포도 작게 이제 꾸리고 있으면서 올해부터는 어린이 농부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최종포라는 게 혹시 어떤? 이제 저희 토종 이제 그 씨앗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이제 어르신들한테 씨앗을 이제 받아오면 그걸 정식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일단 정식은 귀한 씨앗이라거나 이제 약간 조금 어두운 거 있죠. 네, 이런 네. 부분을 해서 먼저 심어 봅니다. 심어서 씨앗을 받아서 그걸 이제 회원들한테도 나눔을 하죠. 네. 그 씨앗을 받기 위한 어떤 예. 저기 농사를 네네. 네. 이제 먹는 게 위주가 아니라 일단은 네네. 씨앗을 네, 갈무리하기 위한 거죠. 네. 그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유전 자원 조사라는 것을 하고 계시는데 요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통 처음에 교육받기 전에는 유전 자원 조사 이제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한마디로 씨앗 조사라고 하면 됩니다. 토종 씨앗을 이제 어르신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는 방법부터 해서부터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나면 이제 만나서 어떤 농사를 짓고 계신지부터 그리고 계속 대대로 물려받은 씨앗이 있는지 그러면 있다 하면 거기서 저희들이 받아오죠. 누가 농사를 지어갖고 있고 누구한테서 받았는지부터 그리고 어떤 땅에서 잘 자라는지 어느 계절에 심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다 이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 씨앗을 이제 나눔을 해주시면 이제 이렇게 받아와서 저희들이 그걸 자료화시키는 거죠. 어느 마을에 누가 언제부터 농사를 지었고 이건 어느 계절에 심어야 되고 언제 수확하고 이제 보통 맛이 어떻게 왜 이 씨앗을 계속 농사를 짓고 계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자료화를 만들어 놓는 게 유전자 자원 조사의 그 이제 쭉 맥락입니다. 그러면은 마을에서 어떤 어르신이 예. 자기 밭이나 이런 데서 이제 농사를 짓고 계신데 토종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을 수소문해서 수소문도 하고 저희들이 마을을 가서 집집이 문을 두드립니다. 이제 아. 수소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마을에도 이제 이번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마을 안에서도 잘 모르신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건 팔기 위한 씨앗이라기보다 이제 오랫동안 농사 짓는 건 네. 우리 식구 먹기 위한 네, 부분이기 네, 때문에 마을 안에서도 잘 모르시는 분이 우리 마을에 없다 하시는데 또 마을마다 집집마다 돌아보면 한두 집은 꼭 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또 토종 씨앗을 갖고 농사를 짓는 분이 많지 않다는 얘기네요. 네, 많지 않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남해 같은 경우 특성이 이제 시금치나 마늘 이게 굉장히 이제 많이 보급을 하고 개량된 종자를 계속 또 해마다 보급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경제적으로 수확을 했을 때 돈이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주로 가다 보니까 더 씨앗을 받는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단작화가 많이 되었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네. 이게 저는 시골에 살긴 하지만 농사를 안 지어서 그 농사의 어떤 뭐 맥락이나 흐름을 잘 몰라요. 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왜 토종 씨앗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왜 지금 농사는 토종 씨앗을 안 쓰고 그냥 일반 뭐 이런 씨앗을 쓰는지 이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구점수 국장님이 농사를 또 오랜 구력으로 지금 짓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 오늘도 농사 짓다가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도대체 우리가 왜 토종 씨앗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현실을 조금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토종 씨앗이라고 하는 명칭에서 토종 씨앗의 규정은 뭔가 이런 네. 이제 궁금함이 들 건데 토종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태초에 우리 한반도에 어떤 자생했던 식물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디서 왔든 토착화된 네. 20, 30년 정도 네. 현지 내에서 땅 속에서 이제 토착화된 이런 종자를 자가 채종 가능한 종자를 토종 씨앗이라고 네. 하는데요. 이 문제의 핵심은 씨앗에 농민의 권리와 그 육종가 자본가의 권리가 있어요. 네. 그냥 씨앗은 그냥 어떤 유기물에 불과한 건데 원래 자연에 있는 식물들을 우리 사람들이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식량의 기능을 네.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농사 짓기 시작했잖아요. 네, 뭐 네, 2만 년 네, 정도. 근데 그 씨앗이 웃긴 게 그냥 아무거나 씨앗을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종자라도 제일 좋은 걸 골라서 또 심고 그렇죠. 싶고 그렇죠. 우량 종자를 심으면 네네. 계속 네. 더 좋은 종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수많은 그 농산물들은 대부분 그 1만 년 내 이상의 역사에서 누군지는 모르는 누군가의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네네. 육종되고 고르고 육종돼서 지금 현존하는 거고 그 종자를 어떤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박테리아를 뭐 투입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게 새로운 뭐 GM 종자가 된다거나 특허받은 종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종자 회사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할 수 있지만 개인은 워낙 많은 자본이 네네네. 드니까 네네. 종자 회사가 이제 그 자본을 투입하고 그래서 네. 특허권을 그러니까 원래는 지적재산권 특허권이 어떤 공산품 또는 네. 어떤 무형의 이런 거에 있었는데 어떤 생물에 이런 그 특허권이 부여된 게 1980년대 이후에 이제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자본주의가 심화됐다는 것은 어떤 상품에서 이익을 최대치하기 위한 어떤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이렇게 됐고 그것이 종자에까지 영향을 미친 게 1980년대고 그러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던 우리 농민들이 자가채종해서 시장에 내가 농사짓고 남는 거는 팔고 하던 것들이 지금은 불법이 됐어요. 우리나라 종자산업법에 시장에서 농민들이 팔면 안 돼요. 씨앗을? 예. 네. 명목은 이게 검증되지 않았다. 뭐 병균을 옮기네, 뭐 오염됐네 이렇게 하면서 팔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고시를 해서 농민들이 어떤 상품은 팔아도 된다라고 하는 걸 고시하겠다고 했지만 고시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씨앗은 철저하게 자본의 이익에 의해서 자본가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 종자 회사들만 씨앗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그럼요. 아니, 사는 거야 뭐 우리가 아니요, 이제 그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 남해도 시장 가면은 미등록 업체에서 판매하는 모종은 사지 마세요 써난 거예요. 이것의 어찌 보면은 그렇게 미등록 회사에서 산 거는 토양 오염에 많이 돼 있고 병균이 있고 나빠가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가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씨앗에서는 육안으로 보기엔 똑같은 씨앗이지만 이 씨앗에서는 2만 년, 1만 년, 5천 년 이상 그 좋은 씨앗을 고르고 골라온 농민의 권리와 그다음에 자본의 권리, 새로운 것을 육종한 자본을 투입된 육종된 육종가의 권리가, 그러니까 자본의 권리가 상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한 측면에서는 국제 조약이나 국내 법도 이것을 육종가보다는 이제 농부권 여기서 씨앗의 권리를 농부권이라고 해요. 이때까지 그 씨앗에서 농민들이 좋은 종자를 네. 찾아내고 키워내고 네, 한 네, 그 네, 농부권이 농민의 힘이 강하면은 농부권으로 강화되는 법이 제도가 되고 정비가 되고 이제 자본의 힘이 강하면은 자본 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상충되고 있고 유엔 농민 권리 선언에서도 이것을 농민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지만 실제로 자본의 권리는 끝없이 맹주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돈을 벌까 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종자에 관한 어떤 보호 제도가 없다가 최근에는 이제 종자산업법에는 우리 농민들의 권리가 없지만 이게 식품종 등록법에는 또 농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 했지만 그 권리를 실제로는 보장하지 않고 보호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 농업생명자원법에도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농부권이 빠진 형태.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제도에는 실제로 처음 우리가 종자를 발견하고 키워온 농민의 권리가 포함된 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토종 종자를 그러니까 지금도 현장에서 이제 오랫동안 토착화된 종자를 키워오는 우리 농민들에게 가서 종자를 찾고 그래서 그것을 도록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사적으로 이 토종 종자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은 뭐 양리성 몸에도 좋고 맛도 좋지만 문제는 이 토종 종자 우리가 발굴한 종자를 가지고 또 다른 육종하는 데 도움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토종 종자들이 대부분 건강해요. 우리나라의 동아시아의 적응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네, 극악한 네. 기후. 그러니까 네. 아니요. 적응 오랫동안 한 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는 연평균 기온이나 연평균 강수량이 일정하잖아요. 네. 다른 지역도 많은데 동아시아의 날씨는 추위, 더위, 가뭄, 장마 이런 게 굉장히 극심한 또 산악지대 뭐 이렇게 다양한 그 식생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식재료를 맛보는데 이런 조건이 토착화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미스김 라일락이랄지 뭐 키 작은 밀이랄지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돼서 뭐 미국에 있는 그 동북아에 많은 콩 원산지가 다 동북아 거잖아요. 콩이 미국으로 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유전 자원들이 양리성이나 아니면 그 각종 환경에 이겨내는 그게 강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남해에서도 누군가의 손에서 길려지고 있는 이런 늦었지만 그런 자원을 발굴해서 사적으로 이제 사용되지 못하게 네. 공적 자본이 될 수 있게끔 도감을 발굴해서 우리 남해 토종사업단에서 이걸 발굴했으니까 우리는 같이 써요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자원 조사를 하고 도감을 등록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고 이것이 이제 그 냉동실에 보관하고 마이너스 40도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후 적응할 수 있는 현지 보존, 현지 내 땅 속에서 보존될 수 있도록 해마다 키우고 또 갈무리하고 키우고 네. 갈무리하고 이런 과정을 저희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씨앗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씨앗 하나에도 굉장히 많은 지금 관계들이 네. 내포돼 있고 특히 이제 이게 상품화되면서 농민들의 어떤 권리는 없어지고 종자 회사나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자본에 의해서 이 씨앗이 팔리는 그리고 농민들은 그거를 살 수밖에 없으면 아까 대표님이 잠깐 언급하시긴 했는데 뭐라지 단일화? 단짝화. 단짝화. 그래서 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먹는 이제 식물에서 먹는 칼로리의 80%를 12종류 식물에서 먹고요. 90%를 15종류에서 먹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나물만 해도 300가지가 넘게 먹던 그런 민족이고 나라예요. 근데 점점 단짝화되고 먹을 수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품종들도 점점 몇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균형이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 각종 질병들이 어디서 오겠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서 오는 건데. 그렇죠. 네. 네. 그 먹거리 문제가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제 지금은 일반적으로 조금 친환경 유기농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높아지긴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이제 우리나라 토종
씨앗 혹은 토종 식물 혹은 토종의 어떤 먹거리들 이런 것들까지 나아간다면 조금 더 뭐 긍정적인 저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뭐 저도 검색을 해봤기 때문에 이 단짝화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병충해에 네. 약하니까 그 종자에 맞는 또 약을 써야죠. 농약을 네. 그 기업에서 또 사야 만들어서 또 그거를 또 사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네. 계속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떠세요? 농사를 많이 짓는 아. 국장님. 지금 이제 또 그 병충해 관련해서는 단짝화의 문제도 있지만 기후 위기 문제가 커가지고 너무 많은 병충해들이 있어가지고 더 많이 약을 써야 되고 막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농부로서는 기후 위기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재난 상황이어서 네, 네. 그거는 뭐 여기서 주로 말하긴 그렇고 아무튼 상황은 네. 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같이 오신 장미경 선생님은 듣기로는 토종 어떤 농사를 짓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을 좀 네. 해주셨어요. 저는- 어떤 농사를 짓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그 토종 땅콩을 올해 이제 조금 받아서 심어놨는데 다른 작물에 비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땅콩이 꽃도 좀 늦게 피고 제가 땅콩을 이사 온 지 한 3년, 4년 차인데 계속 심었거든요. 심었는데 이제 토종은 처음 심어봤어요. 심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집에서 예, 먹는 먹는 땅콩. 땅콩인데 예, 예, 그것도 토종 땅콩이 또 따로 있다는 따로 있어요. 말씀이시죠? 예, 따로. 계량종 말고 우리가 계량종 오래전에 말고. 먹던 더 고소하고 풍미가 좋은 땅콩. 그게 그거를 알이 지금- 네. 크지는 않고 네. 좀 조그만 하면서 댕글댕글한 게 있어요. 네. 그거를 올해 심었는데 글쎄 수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키우고는 있긴 한데 뭐 약도 안 치고 뭐 영양제 그런 것도 안 주고 네, 그냥 네, 풀만 열심히 뽑고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네. 이제 올해 이제 수확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어요. 3년 심으셨으면은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수확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요, 토종은 올해 처음이에요. 아, 토종은 땅콩은 예, 예, 예. 심으셨는데 예, 예. 토종은 올해 처음 처음이에요. 심어보셨다고요? 예. 아, 그러시구나. 예. 혹시 뭐 또 땅콩 말고 또 다른 거 있어요? 뭐 들깨도 조금 심었는데 올해 또 들깨도 처음이거든요. 아, 토종 들깨. 네, 토종 들깨. 그러면 그 종자는 그러면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종자는 이제 여성 농민 아까 말씀하셨던- 토종 씨앗단에서 네네. 예. 거기서 아, 예. 그러면 사업단에서 그런 토종 종자들도 이렇게 네. 나눔을 해주시나요? 예, 네. 나눔을 해야죠. 나눔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 알고 연락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네. 얼마 전에는 또 토종 씨앗을 이제 옥수수를 이제 구하러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나눔하고 옥수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들한테 알아본다 했는데 다행히 작년 한마당에서 나눔하고 한 봉지 10개들은 한 봉지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 드렸어요. 이제 드려서 제가 그 옥수수 진짜 맛있다 한번 해보시라 했더만 그렇게 그런 행사가 있군요. 예. 나눔을 하는 행사가. 네. 그 행사 뭐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죠. 그 이제 나눔 행사는 이제 주가 저희들이 이제 토종 한마당 가을에 이제 거기 주가 이제 나눔인데 농산물로 직접 이제 뭐 배추, 무 그리고 토종도 있지만 이제 우리 여성 농민에서 농사 지은 거 또 나눔하고 이제 씨앗을 많이 하죠. 저희들이 남해에서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유전자원조사에서 구입한 건 올해 이제 정식에서 네. 나눔할 거고요. 네. 그 전에는 여성 농민의 토종 사업단에서 저희들이 각 지역마다 있으니까 심고 싶은 걸 좀 나눔해 이제 요청을 하면 보내줘요. 그래서 그걸 아까 말했던 체종포에 키워서 그래서 많이 정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회원들한테 나눠주고 국민들한테 그런 행사 때 오시면 나눠주고 또 다른 만약에 어떤 행사라든지 그런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져가서 이제 여유가 있는 씨앗들은 나눔을 하죠. 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네, 토종 가을에 씨앗 나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시면 그때 또 행사에 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시면 네, 토종 나눔합니다. 뭐 농산물이나 씨앗을 예. 이렇게 나눔을 또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토종벼로 만든 떡도 이렇게 나눔을 해서 돌려 먹고 합니다. 아, 토종벼요? 예, 그럼 토종 쌀이네요? 예, 이제 토종쌀이죠. 돼지 찰별. 쌀별과 북흑조라고 우리가 처음에 손모내기를 해서 여성 농민에서 농사 지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서
이제 실제 회원들은 막 이제 행사를 끝나고 나니까 먹고 싶어도 못 먹었다는 회원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아, 나눠주느라고. 네. 양이 많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한 그 유전자원조사 남해 군 내에 유전자원조사를 한 2년 정도 하신 거죠. 이제 횟수는 작년부터 해서 올해 2년 차. 2년 차. 혹시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토종 씨앗을 채종하셔서 농사도 짓고 또 아직은 뭐 다 발굴을 하지는 못하셨겠지만 한 1년 정도 해보시니까 또 어떤 뭐 새로운 어떤 토종 종자를 갖고 계신 분이나 뭐 이런 농사를 또 짓고 계신 분들도 만나셨을 것 같은데. 그 되게 좋았던 것은 기장이라고 있죠. 기장. 인류가 최초로 농경을 시작했을 때 발견했던 식물이 잡곡이라고 분류되는 예, 기장. 맞아요. 네. 조 기장할 때 네, 그 네. 기장이 네. 최초로 이제 우리가 식용을 했던 농사로 시작했다고 하는 작물이 기장이에요. 이게 조보다 좀 더 굵고 네. 수수보다는 작은 건데 네. 얘를 우리가 구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남에서 다른 분들도 놀랄 거예요. 기장이 아직 현존하는 게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 근데 그냥 우리가 뭐 종자에서 사는 그 저기 말고. 말고. 네, 말고. 예. 일반에도 기장 잘 안 심어요, 사람들이. 왜냐면 새도 많이 쪼아 먹고 또 뭐 이제 지금 사실은 많이 조나 뭐 작목류가 많이 보급된 게 많고 하니까 굳이 농사 짓기 꼭 수월하지 않은 또 막 선호도가 높지도 않은 그 기장을 선호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기장을 그 몸에도 좋고 고소하고 맛있다고 키우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을 우리가 저기 이제 만나가지고 그걸 그분도 이제 농사 그만 짓고 싶어갖고 포기하려고 하는 걸 풀에 집어넣는 걸 몸을 던져가지고 아, 그래요? 구해와가지고 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운암마을에 우남 운암마을 남면 네. 운암마을에 이제 저희들이 그 교육을 이제 씨앗 현장 교육을 받기 위해서 네. 씨드림의 변단 대표님을 이제 이제 불러놨는데 이제 우리 연홍에서 회의를 하면서 사람을 강사님을 불렀는데 우리 현장에 갔을 때 씨앗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미리 답사를 좀 가자 해서 처음에 무지개 마을을 갔다가 무지개 마을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우리는 농사 안 짓는다. 씨앗 받는 농사 하지 않는다고 딱 부르지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시금치도 젊은이들이 업에 가면 좀 4월에서 뿌리고 씨앗을 받는 아무도 없다 해서 그래서 그러면 그 너머에 이제 운암마을로 내려갔는데 저희들이 가서 마을에 물었어요. 어르신 뭐 이제 오래된 토종 씨앗 농사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니까 한 분은 없다고 우리 동네 그런 사람 없다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또 다시 차 타고 내려가다 또 이제 차를 논에 계신 분한테 문 열고 그래 우리가 토종 씨앗을 찾고 있는데 혹시나 그런 분 계시냐니까 저기 산꼭대기에 지정 농사 짓는 어르신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집에는 좀 가보면 있을 거다 하고 이제 갔죠. 갔는데 진짜 이렇게 이제 조망을 새가 먹지 못하게 이렇게 그물을 쳐놓고 있더라. 어르신이 이제 몸도 불편하신데 할머니하고 같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서 저희들이 했죠. 근데 재밌는 게 3일 전에 가서 어르신한테 어르신이 지정이고 요거 우리가 조금씩 해서 판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럼 어르신 저희들이 3일 후에 오겠습니다 했어요. 3일 후에 저희들이 이제 막 대략 10몇 명이 갔죠. 가니까 어머나 입구에 그 돌담으로 딱 쳤더라고요. 그 밭인데 멧돼지가 못 오게 이제 이렇게 돌담은 어느 정도 치고 사람이 이제 걸어서 올라가고 하는 곳인데 분명히 3일 전에 있던 그 기장밭이 너무 말끔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그 기장을 드리고 아이고 올해 태풍이 와서 씨도 없고 해서 손님도 온다 하고 불로 찔러고 저기 두무더기 있는데 저기 이제 태울 거다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일단 이 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다 붙어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씨앗을 붙어 있는 걸 구한 거예요. 기장. 그래서 공준한 어르신 집에 했는데 그 집에서 한 8종류의 토종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장 말고도 기장 말고 뭐 검은깨, 땅콩 아까 우리 장미경 회원님이 심고 있는 땅콩도 거기에서 그 어르신께서 키우고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왜 그 부지런함과 남한테 깔끔함을 보이고 싶은 그런 걸 다시 제가 느끼고 우리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예, 그런 가슴이 이제 철렁 내려앉는 경험이 있었죠. 예. 그렇게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니네요. 예, 그래도 이제 다 집집마다 하는데 특히 요즘은 이제 어르신들이 낮에는 마을 해관에 가 계시고 이제 좀 해그름에 오시고 하니까 마을 해관에 가서 보통 이제 인사를 하고 어떻게 왔냐고 그러거든요. 어머니 한 5분이나 어머니 농사 짓지 않으니까 아이고 뭐 조금 짓는다 해서 그래 오랫동안 토종 씨앗이나 이렇게 하는 거 없나 하니까
아 요즘 그 힘들게 누가 씨앗 받냐고. 시장 가면 종묘상에서 잘 나오는데. 예, 그러시면서 없다 그래요. 그래서 마을 회관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각 가정에 이제 두드리면서 찾아서 이제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더라고요. 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네. 중에 주변에 혹은 네네. 직접 이런 토종 씨앗으로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시면 연락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아까 방송하기 전에 요 음료수를 이렇게 한 예. 병씩 나눠주셨는데 네, 요것도 토종 예, 토종 앵두인데 이 앵두도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친정에는 앵두가 없었는데 뒷집에 어머니가 약간 욕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언덕 밑에 앵두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집에 아들만 있었거든요. 저희 집 딸이 많고 한데 그 앵두가 너무 먹고 싶은데 그 집은 안 따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또 막 가서 따먹고 하면 엄마가 혼을 냈어요. 나무 거 따먹는 거 아니라고. 근데 뒷집에서 앵두나무를 심었더만 어느 날 파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파면 우리 집에 심자 해서 했는데 토종 앵두는 약간 새콤하고 이렇게 맛이 또 달라요. 예, 그냥 우리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 청을 담아서 먹고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사람들 보고 따먹으라 하면 씨도 크고 맛없다고 안 먹더라고요. 하지만 이 청을 담았을 때 색도 이쁘고 맛도 있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뭐 민간의 어쨌든 이렇게 노력도 중요하죠. 예. 그렇죠. 근데 또 뭐 행정이나 이게 씨앗이 뭐 나 혼자 뭐 해서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이제 농민들이나 이 사회적 의미가 굉장히 깊은 어떤 이야기인데 행정이나 어떤 정책적으로도 사실 좀 바뀌어야 되거나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아까도 네. 이제 국장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뭐 이렇게 뭐 국가 차원으로도 필요할 게 있을 거고 혹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좀 필요할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남해군에서 이런 쪽으로 한번 노력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토종 농사를 또 토종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되게 관심들 많이 보이시고 많이 서포트 해주시는데 이제 저희들도 이제 아직 첫걸음이어서 가지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토종별을 손보내게 할 때도 그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에 그 팀장님이 무슨 과였지 오셨고 이번에 소문내기 할 때도 이제 소장님 오셨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개인적 관심감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 지역에서 그 토종 농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네, 네. 하는 지원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조례로 좀 담기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토종 농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더 단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날 수 있냐면 지금 남해 시금치가 어디서 채종이 되냐면 호주나 베트남에서 채종이 호주요? 돼요. 네, 채종이 거기서 돼요. 근데 호주하고 베트남이 꼭 채종하기 좋은 적합한 날씨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남해 농사는 또는 갑자기 국제적으로 이제 그 운송이 코로나 시기처럼 운송이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가격이 막 전쟁이 갑자기 날 수도 있고 이런 외부에 어떤 의존하는 형태의 농사로 안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되면 조금 지역의 좀 시금치 채종 같은 게 좀 이루어지고 좀 상업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노력들을 좀 같이 기울였으면 좋겠고 지금 남해에서 심기는 이제 종자가 사계절이라 사계절 플러스 뭐 이런 카르세니아 이런 종자인데 뿔 시금치도 맛이 좀 괜찮단 말입니다. 우리 토종 시금치가. 토종 시금치를 뿔 시금치. 네, 토종 뿔 시금치. 뿌리, 예.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좀 판매 전략도 좀 해보고 그것이 채종도 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기적한 저희들은 보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좀 생활에 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 있고 저희도 오늘 뭐 심었는데 돼지차별을 심었는데 이것이 좀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좀 도복이 좀 심하긴 하지만 남해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넓은 덜보다는 그 좁은 다락논이 많잖아요. 근데 돼지찰이 그
비료기가 별로 없는 찬물 나는 논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런 데서 심은 벼들을 이게 굉장히 비싸요. 저도 이거 종자 구할 때 1kg에 10만 원 주고 샀는데 벼를 벽씨를 네. 그러니까 남해에서 이것을 상품화 전략으로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몇몇은 맛이 좋아서, 몇몇은 자원 활용을 위해서, 몇몇은 또 뭐 다양한 이유로 저희들이 네. 그 지역 행정하고 결합해서 뭔가를 좀 시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행정이 어떤 알아서 잘 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은 저는 좀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좀 더 한 발 나가서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실험을 통해서 행정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 좀 그거는 사실 저희들의 역할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행정이 잘하네 못하네가 아니라 행정도 아직 이 부분은 뭐 미리 좀 찾아 나서지를 못하는 그런 형국이니까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농업 자체가 굉장히 지금은 기반이 무너져 있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고 또 농사를 또 업으로 하시고 계시는 또 젊은 분들도 계속 귀농들도 하시고 이런 상황이고 또 거기에 이제 요런 토종 종자, 토종 씨앗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기반이나 이런 관심들이 조금 넓혀지면 조금 더 희망이 있지 않나 싶고 그런 의미에서 귀농을 하신 이 장미령 선생님은 앞으로 혹시 뭐 계획이나 이런 토종 씨앗 관련돼서 활동에 관심을 또 이렇게 갖고 계시는 게 뭐 훌륭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네. 우리나라에서 심어서 우리 땅에서 심어서 먹는 게 우리인데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게 좀 널리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농사를 원래 업으로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부산에서 살다가 농사는 처음 지어봤어요. 남해 예, 남해 기농에서 기촌해가지고 예, 그러세요? 처음 해봤어요. 근데 해보니까 재미도 있고 네. 그 흙의 기운이라는 게 그게 이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게 네. 어른들이 땅심 하는 그게 예. 이게 말로만 듣던 땅심인가? 네. 이 식물들이 이런 땅심을 받고 자라나고 이 공기하고 네. 물 이런 걸 이제 햇볕 이런 걸 이제 받아가지고 식물들이 자라잖아요. 그런 걸 자라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도 뿌듯하고 좋아요. 예쁘게 보이고 그런 걸 이제 하나 두 개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많이 늘어났어요. 고추도 하고 단호박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이 많이 늘어나서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재밌어요. 조금 힘든 거죠? 네, 조금 힘들어요. 쉽지 않잖아요. 농사 일이라고 하는 쉽진 게. 않아요. 네. 예. 특히 안 해본 사람들은 뭐 사실 엄두도 못 내지만 뭐 관심 있어서 하다가 힘드네 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시작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키우는 과정이 너무 좋아요. 네. 예, 그리고 결과물이 확실히 보이잖아요. 물론 이제 뭐 날씨가 따라줘야 되겠지만 뭐 그거는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한 만큼 얻을 수 있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걸로 이제 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뭐 더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신 거군요. 네네네. 네. 너무 좋아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남해군 토종종자사업단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조금 계획되어 있는 일들이 있으시면 조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3년 정도 하고니까 아까 우리 이제 국장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찾은 씨앗의 그 권리를 주장하려면 뭔가 자료화가 돼야 된다. 이제 그래서 네. 저희들이 도감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감이요? 예, 그런데 그거 이제 도감이라 하면 준비 작업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건 그 뒤에 이야기고 올해만이라도 이제 우리가 올해 한 상반기, 하반기까지 조사를 해서 그 조사한 거에 대한 어떤 자료를 네네. 만드는 게 올 네. 굉장히 목표고요. 그리고 남해군에서 발굴한 토종 씨앗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놓고 책자로 만들어 놔야 이게 자료가 되고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건 개량된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네. 농부의 손에서 지켜진 씨앗이라는 이런 이제 증거 자료가 되니까 네. 그게 올해 제일 큰 사업이고
그리고 이제 유전자원조사 이것도 굉장히 큰 사업이죠. 계속 해야 될 일이고 이건 이제 몇 년에 걸쳐서도 그리고 이제 어린이 농부학교 올해 마무리까지 저희 벼 타작하고 뭐 아이들과 떡도 해먹고 하는 거 하고. 어린이 농부학교는 네. 남해군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초등학생도 되고 이제 네. 뭐 보통 관심 있는 학생과 부모가 같이 신청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늦은 거 아니냐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오십시오. 타작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관심 있으면 와서 보시고 네네, 그리고 또 네. 아까 우리 이제 얘기하셨는데 농사가 겁이 난다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농사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취미 활동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네, 네. 아이들하고 옥수수 한 나무 키워서 우리가 키워보는 것도 괜찮고 하니까 네. 그렇게 조금씩 시작하면 되는 거지 농사를 뭐 이제 전 농민들처럼 그렇죠. 굉장히 네네. 크게 이렇게 네, 네. 하면 힘든데 저는 그래서 보통 우리 토종 회원 들어오세요 하면서 화분에 한 가지 심어서 씨앗 하나만 받으면 회원착이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올해는 예 그렇게 사업을 저희들이 그러면 진행할 겁니다. 누구나 관심 있으시면은 뭐 연락해서 네. 같이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네, 네. 연락하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필요하신 만약에 씨앗이 있으면 바로 또 나눔도 해드리고. 알겠습니다. 네. 네, 그 구전숙 국장님도 혹시 뭐 향후의 계획이나 뭐 덧붙이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뭐 1시간이 짧은데요. 저는 이제 뭐 토종 농사를 짓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토종을 매기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여성 농민에 그러면 농사 많이 지어야지만 될 것 같은데 이제 옥수수 한 포기 심어도 아니면 그 마음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뭔가 지역이 활성화되고 좀 역동성이 생겨나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토종 사업자 모임이 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개인적으로는 남해군 여성 농민회 사무국장 역할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성 농민회에 대한 간단한 소개나 예. 홍보도 한번. 남해군 여성농민회는 여성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식량주권 지키는 활동,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을 지키는 활동에 앞장서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전국 조직이고 그 규모가 좀 있는 조직인데 남해에서 만들어진 거는 5년 차여서 네. 아직 좀 작긴 하지만 소정사업단도 있고 또 언니네 영농조합 법인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차후에 저희 방송에 한번 여성농민회도 한번 출연해 주셔서 관련된 이야기를 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러게요. 아니, 섭외하기가 너무 힘드신 분이라 방송에서라도 약속을 좀 받아놔야 뒷말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귀농 3년차 장미경 선생님은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향후 계획은 뭐 토종종자 저희 씨앗 농사를 더 해보겠다 뭐 이런. 네, 그것도 더 해보고 뭐 어쨌든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게 제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짧은 시간이었는데 토종 씨앗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눠봤어요. 이게 씨앗은 작은 씨앗이지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어떤 먹거리의 어떤 근본이고 또 그것이 이제 뭐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들이 압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에 조금 관심들을 남해 군민분들 그리고 남해 군 행정도 그렇고 관심을 앞으로 좀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헤어지면서 들을 노래가 있다고 김한숙 대표님이 네. 신청하신 곡이 있어요.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김광석의 먼지가 되어. 네, 오늘 이 노래 들으면서 세 분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하의 선율에 젖은 날이면 잊었던 기억들이 피어나네요. 바람에 날려간
나의 노래도 휘파람 소리로 돌아오네요. 내 조그만 공간 속에 추억만 쌓이고 가닥 모를 눈물만이 아른거리네. 작은 것은 모두 시를 써봐도 모자란 당신. 먼지가 되어 날아가렸지. 바람은 날려 당신 곁으로. 작은 것은 모두 시를 써봐도 모자란 당신. 먼지가 되어 날아가렸지. 바람은 날려 당신 곁으로. 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남해 FM 남맞이의 공동체 대화마당입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박진경 님이 나와주셨습니다.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소식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어떤 소식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해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박진경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저희 남맞이 센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식이 많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찾아가는 마을학교입니다. 찾아가는 마을학교 사업은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찾아 기록, 보전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최종적으로 마을 비전을 결정하는 뜻깊은 사업인데요. 마을 자원조사, 주민 워크숍, 우리 마을 사용 설명서 제작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상주면 대량마을, 이동면 장전마을, 고현면 동남치, 북남치 마을, 그리고 추가로 삼동면 물건마을까지 총 5개 마을에서 신청을 해주셨고요. 현재 마을 자원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마을 자원조사에 이어서 주민 워크숍은 마을별로 2번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작년에 마을 자원조사를 마쳤던 서호마을은 지금 우리 마을 사용 설명서 샘플 제작 중에 있습니다. 마을 비전을 결정하는 뜻깊은 사업인 찾아가는 마을학교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5개 마을 자원조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자원조사가 뭔지 간단히 설명을. 네. 숨겨진 마을에 자랑할 거리나 또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런 것들, 그런 모든 자원들을 찾아서 기록하고 보존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자원조사를 좀 몇 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네. 마을에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있더라고요. 네. 마을 주민분들은 그냥 매일 보는 어떤 모습들이지만 꼼꼼하게 좀 살펴보면
마을의 역사나 문화 그리고 또 마을의 전통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제 발굴하고 또 자료로 남기고 해서 그게 후세대에 전해질 수 있고 또 현재 세대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작업들을 마을 자원조사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 결과가 나오면 또 공유를 해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소규모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규모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은 주민 주도형 마을 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희망하는 마을 단위 또는 소규모 주민 모임에서 총 사업비에서 자부담 10%를 준비하고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주제의 사업 계획으로서 지원 사업 대상에 선발이 되면 팀별 100만 원을 지원받는 주민 공모 사업인데요. 문화예술 분야 4팀, 갈등 관리 분야 1팀, 기후위기 분야 2팀, 마을교육 공동체 1팀 이렇게 최종 8팀이 선정되었습니다. 6월 중순 이후 추가로 3팀을 더 모집할 예정인데요. 관심 있으신 주민께서는 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인 5월 23일 회계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연도 11월 말까지 마을에서 주민들의 주도로 뜻깊은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팀별 활동 소식은 추후 남마지 홈페이지 또는 S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꾸준하게 이제 마을 탐방을 지금 다니고 있다고 하시죠? 지금. 네. 네, 그 소식도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세 번째 마을 탐구 생활 소식인데요. 남해시대 신문과 함께 저희 남마지에서 남해군 내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발굴하여 소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0개 마을의 기사가 나갔고요. 곧 11번째 마을인 이동면 금평마을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남마지 블로그로 오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을의 자랑거리나 알리고 싶은 마을 행사 또는 우리 마을에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남해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락 좀 주세요. 예,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옥천을 갔다 왔다고요? 예, 네. 저희 남마지에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서 옥천을 방문했는데요. 올해 남마지 주요 사업 중 하나인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는데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서 지난 5월 24일 충북 옥천군을 방문했었습니다. 남해에서 차로 약 3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한 곳은 옥천 공동체 허브라는 곳이었는데요. 이곳엔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옥천군 농촌 활력 지원센터,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등 여러 중간 지원 조직들이 같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한 공간에 다양한 중간 지원 조직들이 모여 있으니 일상적인 소통과 협업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또한 옥천 로컬 푸드 직매장에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2019년 개소한 이곳은 만 4년 동안 운영되고 있고 누적 방문객만 65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곳 매장에서 생산품을 판매하고 있는 농가는 400여 명이고 소비자 회원수도 1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 방문한 평일 낮 시간에도 손님들이 많았고요. 옥천 인근 대전시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온다고 하십니다. 탄탄한 주민 조직 그리고 지자체의 의지, 행정과의 협업을 통해 중간 지원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사례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체계가 잘 만들어져 있는 옥천군의 사례가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저희 옥천군 일정이었습니다. 네, 요 사례를 조금 참고해서 저도 같이 갔다 왔는데 네.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수립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에도 참조해서 담을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소식 하나 더 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할 소식은 제18회 남해 마늘 한우축제 소식입니다. 6월 15일 목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나흘간 진행될 마을 한우축제에 저희 남마지 센터도 부스로 참여할 예정인데요. 초청 가수로 가수 송가인 씨도 오시고 코로나 시국 종료 후 처음 재개되는 남해군의 큰 행사인 만큼 많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마지 센터에서도 이벤트 행사로 타로 전문가를 모시고 인생 상담 타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센터 설문조사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의 주제는 남해군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이고요.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한 취지이며 기본 방향, 비전, 목표, 전략 수립을 비롯해서 실행 계획 등 남해군의 조건에 맞는 계획 수립을 위해 남해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입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를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예쁜 낱맞이 사은품도 있으니까요. 낱맞이 부스 꼭 들리셔서 설문조사 참여하시고 예쁜 사은품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타로도 봐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저도 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남해 FM 남맞이의 공동체 대화마당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남맞이 공동체 대화마당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월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해 FM 남맞이의 공동체 대화마당의 안병주였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잔나비가 부른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 있지. 머물다 가셔요. 내게 긴 여운을 남겨줘요. 사랑을 해줘요.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그댈 비춰줄게.